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년이 9회 스페셜 예고로 바보와 공주 무대가 나왔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드라마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모두를 놀라게 할 환상의 국궁 무대를 선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 웹툰을 바탕으로 바보와 공주 무대가 왜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톱파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바보와 공주에서 평강공주와 온달의 아역은 주란이와 영서가 뽑혔습니다. 이에 다른 국극단들은 합동 공연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영서의 연기였습니다. 영서는 어려운 온달의 창을 숨쉬듯 편하게 부르며 창 실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게 만들었으나 영서의 온달은 거지 바보 온달이 아니라 멋있는 왕자 온달이었죠. 바보와 공주에서 온달과 평강공주의 아역이 중요한 이유는 평강공주는 울보에서 강인한 여인으로 변하고 온달은 바보에서 듬직한 사내로 변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 온달과 평강공주가 처음 만나 온달이 평강의 공을 주어주는 장면에서 온달은 어리숙하고 바보 같지만 다정한 사람을 연기해야 했어요. 그리고 온달과 평강공주가 악역 조연 때문에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반지를 전해주며 혼인맹약을 맺고 서로 기다리자고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반지를 받아든 온달이 바보에서 듬직한 사내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디션에서 보여준 정연이의 연기와 소리를 보며 모두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연이는 바보 온달 그 자체였거든요. 평강공주와 헤어짐을 슬퍼하며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다가 반지를 받고는 예전의 온달에서 확 달라지며 평강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면 천지도 헤집을 것 같은 단단한 결의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평강이 사랑하는 다정한 바보를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서는 쭉 멋있는 온달 연기를 했습니다. 바보 같은 왕자님을 누가 좋아하냐라는 게 영서의 생각이었거든요. 이에 다른 국극단들은 영서의 연기를 보며 텅 빈 연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극단들이 합동 공연을 못마땅하게 여긴 두 번째 이유는 서혜랑과 문옥경이 또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른 합동 공연인데 주연과 주연의 아역을 맡은 배우가 전부 매랑 국극단이었으니 이건 합동 공연이 아니라 매랑과 그 일행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아무리 메란이 가장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공연을 올리면 주목받는 건 메란 국극단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공연을 올리면 서혜랑과 문옥경은 공식적으로 국극계가 인정한 톱배우가 될 것이고 공연은 계속 이 두 사람에게만 쏠릴 게 뻔했죠. 이에 다른 단장들은 너무 많은 인재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국극계를 떠난 것이 속상했기에 합동 공연을 통해 2명의 스타가 아니라 10명의 배우가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이에 단장들은 서혜랑에게 너나 옥경의 둘 중 한 명이 주연 자리에서 내려오고 대신 주연으로 다른 극단의 연구생을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해랑은 이 권자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옥경이와 천년만년 공주와 왕자가 되고자 했던 해랑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 새끼들이었던 정년이 영서 주란에게 악행도 서슴지 않았었는데 다른 극단 단장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어요. 이 당시 소복은 정년이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디션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정년이는 소리를 다시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고 이에 정년이는 소리꾼더러 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다며 현실을 부인하고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똥물까지 먹으려 했어요. 똑같은 상황으로 친구 공선이를 잃었던 소복은 이대로 정년이까지 잃을 수 없었기에 합동 공연보다 정년이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었죠. 이에 해랑은 소복에게 단장들이 자신에게 주연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는 말은 전하지 않은 채 단장들이 수익 배분에 불만을 가져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모두 손을 떼겠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소복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 매랑 국극단 단독으로 공연을 올리기로 결정하죠. 다른 국단들은 문옥경과 서혜랑과 정면으로 붙어봐야 승산이 없었기에 공연을 아예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옥경과 서혜랑 이 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바보와 공주는 완전히 매진이 됐는데요.
한편 진짜 연기를 고민하던 영서는 자신이 오디션에서 뽑혔던 이유가 어머니 한기주의 외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기주는 채공선의 딸을 이긴 한기주의 딸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자 했어요. 한기주에게 딸들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해줄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죠. 이에 영서는 자신이 원했던 건 어머니의 인정이 아니라 그저 국궁무대에 오르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최고의 연기를 선보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바보 같은 거지 온달을 연기하죠. 무대 위에 나타난 영서의 온달은 한강물을 다 써도 못 씻길 정도로 더러운 거지 모습이었고 이내 코를 문지르며 재채기를 하면서 어수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한 머리를 긁적이며 실없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고요. 영서의 온달은 정말 거지촌에서 살다 온 바보 온달 그 자체였죠. 또한 평강과 헤어지며 혼인매학을 맺는 장면에서 영서는 공주를 구하는 왕자가 되기 위해 바보 온달의 모습을 버리는 대신 오히려 끝까지 바보 온달을 연기하면서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투명한 마음을 가진 왕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서의 온달은 듬직한 사내로 변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고결한 마음으로 내 여자를 지켜내는 왕자로 변해 있었죠. 한편 옥경은 이번 공연을 끝으로 국국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보와 공주를 가장 완벽하게 끝내고 싶었어요. 성인이 된 평강공주는 정치의 뜻을 둔 야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서해랑은 간신 조연의 수족이 된 군사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범과 용이 되어 나타나겠다던 온달을 기다렸죠. 서해랑은 장건물을 추며 소리를 하는데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드디어 온달과 평강이 만나는 장면 이후부터는 평강공주가 더욱 권력에 욕심을 내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평강은 간신 조연패를 죽이고 요동을 정벌한 후에도 신라의 땅까지 정벌하고자 했습니다. 충신들이 전쟁에 끌려간 백성들과 조연과 억울하게 얽힌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라고 간청했으나 해랑은 고구려의 땅을 넓히고 주변 국가들을 장악하는 것이 고구려를 위한 길이라며 충신들을 죽이고 전쟁을 지속했죠. 이에 온달은 변한 평강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꼭 옥경이 해랑을 보며 괴로워했던 것처럼요. 온달은 평강을 사랑했기에 평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여 평강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지만 사랑이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왕의 부마가 되어 궁에 들어와 했던 일은 간신 조연의 목을 쳐라, 신라의 땅개들을 죽여라, 이런 평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고 이에 사랑하는 이의 뜻에 따라 칼을 휘두르니 온몸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죠. 마지막 장에서 온달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신라군들 사이에서 관객을 등지고 서서 쥐고 있던 칼을 바닥에 버립니다. 끝없는 사륙의 길은 내가 맹세한 범과 용의 길이 아니지만 공주를 사랑하기에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공주의 뜻대로 할 것이었다고 말하는 온달의 뒷모습에는 온달의 고뇌, 온달의 슬픔, 온달의 사랑이 모두 보였습니다. 배우가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는 건 아주 파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경이 연기하는 온달의 뒷모습에는 온달이 짊어지고 있던 짐이 고스란히 보였죠. 마지막 장면에서 온달은 평강에게 날아오는 적의 화살을 대신 맞고 죽게 되는데요. 서슬퍼런 무쇠공주 같던 평강은 피눈물을 흘리고 영혼이 된 온달은 평강을 뒤로하고 무대에서 나가며 극은 끝이 납니다. 웹툰에서 이 장면을 볼 때도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이게 해랑과 옥경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그럼 전 정연이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